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복권방 창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복권방은 초기 투자 비용이 비교적 낮지만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이 일반 자영업과 달리 잘못 준비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복권방 창업의 핵심과 현실, 수익성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복권방이라고 하면 로또 파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운영 구조는 어떤 곳인지, 어떻게 좀 운영되는 창업인지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로또 파는 곳은 맞고요. 네. 복권방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로또, 연금 복권, 즉석 복권 등을 판매하는 개인 점포입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며 상품 자체를 판매하며 이익을 내는 일반 소매업과 달리 판매액의 5에서 6%가 전부 수익입니다. 따라서 위치, 유동인구, 고객 접근성이 곧 매출과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렇군요. 이 복권방 창업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기본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선 계약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라면 당첨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 우선 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세대주 등이 해당하며 이들이 모집 시점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네. 정부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이 사업인 만큼 우선 계약 대상자가 따로 있군요. 그럼 이 계약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도 좀 신청을 할 수 있긴 한가요? 예, 됩니다. 일반인은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며 우선 계약자 대상자 다음 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최근 2년 내 계약 포기 이력자, 체납이나 파산 이력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복권방 창업할 수 있는 신청 시기가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한 차례 주로 3, 4월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데요. 이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한 뒤 희망개설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정부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청 시기가 따로 있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개인정보, 희망지역, 점포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치며 필요시 현장 실사도 진행됩니다. 네.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우선 계약 대상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창업자의 선정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네, 모집 지역마다 지원자가 많으면 전산 추첨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우선 계약 대상자는 모집 인원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를 차상위 계층이 차지합니다. 추첨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예비 후보도 함께 발표됩니다. 우선 대상자가 아니면 일단 되기가 힘들고요. 설사 우선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의 TO가 나오지 않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위치에 다른 복권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선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단 선정이 된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보증금 납부와 점포 실사, 온라인 교육 이수 이후 단말기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선정이 되고 영업 개시 시기는 언젠가요? 단말기 설치와 교육 완료 후 판매점 등록증을 받고 영업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시간은 06시서부터 24시, 토요일은 0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네. 이제 이 복권방이 처음에 초기 이제 비용이 적고 수익성이라고 한다면 판매액의 5%에서 6%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권방 창업의 수익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익 구조 어떤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권만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수익은 판매의 5에서 6%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500만 원 팔면 30만 원, 즉석 복권 200만 원 판매 시 14에서 16만 원 정도입니다. 네. 수익은 매출 규모에 직접 비례하며 단독 운영으로 생활비 수준을 벌기 어렵습니다. 단독 운영 수익은 전국 신규 판매점 1년차 평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2,1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약 175만 원 정도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단독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벌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비교적 낮다는 특징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초기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단말기 설치, 인테리어, 보증금, 집기 등을 포함한 1,100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상가 임대 보증금이 별도로 들어가며 지역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앞서서 이제 이 복권방의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이 매출과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위치, 정보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있죠. 복권방이다. 일단 경쟁점과 겹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세권, 번화가, 대형마트 근처, 병원, 학교 주변 등이 추천이 되는데 여기서 학교 보호 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예. 또 뭐 음식점이나 카페랑 다르게 손님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은 아닌데 이 공간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최소 2, 3평 정도의 단말기 설치 공간과 고객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말기 주변은 직원용 카운터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수익이 판매액의 5%, 6% 정도 수수료가 전부기 때문에 단독으로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생활비 벌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창업을 통해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겸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겸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편의점, 문구점, 서점 등 건전한 업종과 같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술을 판다거나 네네. 뭐 담배를 팔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편의점, 문구점, 서점 이런 정도만 되고 겸업 시 매출원이 다변화되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겸업을 할 경우 겸업 매출이 주 수익이 되고 복권 판매 수익은 부수입 아, 역할을 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또한 겸업을 통해 고익 유입이 늘어나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복권방을 하는데 복권은 그냥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딴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복권방 단독으로 좀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기는 어렵고 다른 이제 업종과 같이 운영하는 구조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겸업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단말기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고 보안과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고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말기와 경업 공간 배치를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으로 긁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권방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매출 부진과 점포 위치 선정이 실패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유동인구가 적거나 경쟁력과 겹치는 위치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골, 외곽 지역 복권방 중 단독 운영 점포는 월 수익이 100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임대료차 충당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좀 흔히 말하는 대박집 수익 사례는 없을까요? 서울, 부산 등 소위 말하는 명당 매장이라는 곳은 연매출 수십억, 연수익 8억에서 10억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네. 명당이라 불리는 매장은 높은 유동인구와 당첨 고객이 몰리는 점포를 말하는데요.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임대료가 높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만약에 1등이라도 나오면 바로 명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당집은 소수 사례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매장은 2,000에서 2,500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파냐 보면은 자동으로 찍어주잖아요, 기계를. 이렇게 해서 100장 정도를 묶어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팔더라고요. 음. 1인당 살 수 있는 게 10만 원이니까 100장 정도를 묶어서 따로 이렇게 팔아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천 장, 몇만 장을 파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복권방은 또 정부에서 허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법적 또 행정적인 규정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건전한 복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규정이 좀 따르게 되는데요. 학교 보호 구역 내 설치 금지, 기존 판매점과 거리 제한, 계약 후 건전화 교육 이수 등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나 행정 처분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복권방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짚어주신 대로 위치나 또 접근성이 중요하고 겸업이 좀 필요하다는 점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복권 창업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 팁을 좀 주신다면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변 상권 분석, 임대료와 예상 매출 계산, 겸업업종 검토, 단말기 배치 및 고객 동선 설계가 핵심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안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복권반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적고 단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기 때문에 위치와 경쟁 겸업 전략이 전공을 좌우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 수익과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 창업정보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이 복권방의 창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짚어주신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들 쫙 정리해 주실까요? 초기 투자비는 1,100에서 1,500만 원 플러스 상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합쳐서 한 4,500에서 5,000 정도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수익 구조는 판매액에서 5에서 6% 수수료를 냈습니다. 월 매출 500만 원 기준 40에서 50만 원, 연평균 신규 판매점은 약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위 매장은 연매출 수십억 원, 연수익 8억에서 10억 정도 가능하지만 명당이라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돈을 거의 많이 못 봅니다. 핵심 포인트는 점포 위치가 가장 최우선이고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경험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법규 보안 교육 준수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권방 창업은 초기 비용이 적고 단순하지만 거리 규정이나 우선 대상자들이 많아 하기 쉽지 않으며 현실적 수익은 제한적이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복권방 창업의 운영 구조 또 수익성 등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